네, 오늘도 현 정국과 관련한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아침에 이제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꿈을 접겠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떤 뜻이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회견 내용은 요지를 보면 예. 가장 이제 부각되는 건 대통령 선거 불출마하겠다 하는 예. 선언인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할 거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 문제 이 세 가지 예. 화두를 거론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지금 탄핵 국면이 됐기 때문에 탄핵에 앞장서서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예. 중점을 두는데 그냥 지금 탄핵을 앞장서서 하겠다고 하기에는 본인의 여러 가지 당 대표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자, 본인도 이제 이 상황까지 오는데 약간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명분이 약하고 또 새를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 불출마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탄핵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일단 그런 움직임을 보려는 거고 현재는 탈당을 검토한다 안 하지만 탄핵 국면에 가면 결국에는 탄핵을 놓고 이제 새누리당이 두 갈래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탈당할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탈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김무성 대표 발언을 보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봤어요. 하나는 명분, 하나는 현실, 하나는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인데 명분 면에 있어서는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려놓을 테니까 너희도 내려놔라 이런 압박 수단으로서 네. 예, 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고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또 그렇다는 거죠. 예, 네. 뭐 내려놓지 않아도 내려가게 돼 있는 거니까 내려놓은 그런 점도 있고 기대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제 개헌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이 개헌이 지금 현재대로 갈지 개헌이 돼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지 이원집 정부로 갈지 내각제로 갈지 모르고 예. 개헌과 맞물려서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서 어떤 선거제도가 등장할지는 모르는 일이로돼 개헌이 돼서 뭔가 저기 선거제도가 바뀌고 권력구조가 바뀌면 새로운 제3의 길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기대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탈당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접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당내에서 싸우면서 명분을 축적하고 이제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지금 탈당을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상황은 어떻게 갈 거냐? 탄핵을 둘러싼 전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다. 예. 탄핵을 지금서부터 이제 새누리당 내 싸움은 탄핵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이합집산을 하는 식으로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 예. 거기에 김무성 대표는 비박의 중심, 탄핵의 중심에 이제 좀 서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누리당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 비대위 구성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좀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 혼돈 사태가 좀 정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대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도 좀 보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대위 구성으로 주류 비주류가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데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만약에 탄핵이 강하게 추진되면 이 비대위 구성을 통한 서로 이 타협을 네. 또 가로막는 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은 나는 김무성 대표가 비대위에 찬성했다기보다는 네. 현재 주류 비주류의 중진 의원 6명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초재선 의원들은 당이 지금 깨지는 거를 사실 하면 자기네들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입지가. 그래서 예. 당이 깨지는 걸 막고 또 탄핵을 둘러싸는 이런 갈등들을 막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되 네. 구성해서 이제 이정현 대표를 조기 사퇴시키는 거로 예. 이렇게 접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통령은 오히려 전 대표는 비대위 구성을 통한 타협보다는 자기는 탄핵이라는 깃발을 내세워서 이거는 한번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예. 해서 그거를 앞장서는 이런 구도로 가려는 거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그 저기 6인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 친박 비박해서 예.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게 뒤에서 또 거중 조정을 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분들을 이제 앞장 세워서 이제 실무위 비슷하게 이제 했다는 걸로 이제 저는 들었는데 네. 예, 지금 투 트랙이죠. 비대위를 통해서 이정현 대표를 일단 좀 물러나게 하는 게 새누리당이 더 이상 부서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겠다. 예.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서부터 이제 싸움은 탄핵 때 비탄핵으로 이제 전선이 형성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비대위원장에 유승민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이 네. 됐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주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 지키기예요. 네. 이번에 대통령을 지켜야 또 본인들도 산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보자 하면서 이제 비대위를 지금 구성해서 저기 이정현 대표가 조기 사퇴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하는 이유는 예. 바로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당과 주류와 비주류가 뭔가 봉합을 하고 접점을 마련하게 되면 네. 탄핵의 그러한 그 기세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건데 네. 그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어차피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앞장서 오늘도 선언했습니다만 며칠 예. 전에도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구에 기반을 둔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구에 예.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당을 떠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네. 이 소위 김무성과 유승민 의원을 소위 갈라치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 비대위원장 설도 흘리고 그러는데 예. 네.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현재 맡게 되면 본인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명분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은 좀 맞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좀 이정현 대표가 예정보다 좀 조기에 사퇴를 좀 한다고 네. 하면 그동안 이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면서 탈당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왔던 의원들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좀 들어가고 탈당이 좀 그렇죠. 덜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예, 예. 네. 시간이 좀 친박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겠죠. 네. 그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벌기인데 그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상황을 갖다 이렇게 끌고 가면 예. 내년 초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귀국하게 되면 예. 좀 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뭐 군대에서 하는 농담을 갖다 좀 패러디했었으면 요새 하루는 세월이고 한 달은 역사 같은 예. 매일매일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예.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좀 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예. 위해서는 이정현 대표를 좀 뒤로 물리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친박으로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자, 야당은 일단 탄핵안 논의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분위기가 또 어떤 작용을 할까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야당은 탄핵을 이제 추진하기로 하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탄핵을 가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당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주장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 목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이나 이런 거 달리 하야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지고 숫자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에 하나 착오가 생긴다면 네. 이미 하야에서 지금 탄핵이라는 하야 주장을 하다 탄핵이라는 국면으로 왔는데 차질에 빚어지면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야당 다른 이제 국민의당도 있게 되지만 그렇기 예. 때문에 200명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네. 야당이 지금 범야권을 합치면 171명 아닙니까? 그래서 네. 29명의 새누리당 의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른 언론의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들 보면 30명 내지 한 32명 가량이 찬성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예.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며칠 사이의 기류에 따라서 지금도 친박계가 굉장히 설득에 나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서 30명 이하로 줄어들어 버려서 만약에 탄핵이 부결이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추진하면서도 다지고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면서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기도 언제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야당들도 어제 사실은 감정싸움까지 거의 뭐 치고받고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 뭐 문재인 전 대표도 막 좀 비난하기도 하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게 굉장히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오늘 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살짝 물러서는 모습도 좀 보인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이게 국민의힘이 예. 뒤에서 질풍노도처럼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앞에서 뿔 두 개가 뭐 이렇게 서로 좀 다투다가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홍수나면 헤엄 아무리 잘 쳐도 떠내려가는 건데 예. 이 국민의힘이 홍수처럼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야당이 우왕좌왕했다. 좀 갈팡질팡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반드시 들어야 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김무성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으로 해서 탄핵에 약간의 탄력이 붙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29명 구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계산해봐도 저렇게 계산해봐도 뭐 이런 식이었는데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대신에 오늘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야당은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 탄핵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총리도 이젠 거론하지 말자. 예. 그리고 개헌은 아예 뭐 말도 꺼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김무성 대표로부터의 어떤 힘을 갖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물밑에서 내고를 한다고 하면 예.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타협과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이 힘에 의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탄핵안을 갖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작업을 해야 되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한 지경까지 이제 이렇게 턱까지 채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예. 한데 그걸 넘냐 안 넘냐는 지금서부터 야당이 얼마만큼 설득을 해내느냐 또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힘을 합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성사돼야 시켜야 되는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당의 경우는 이제 고민은 뭐냐 하면 여당은 두 가지 측면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탄핵이 부결이 된다면 예. 엄청난 민심의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국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심지어 국회 해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광화문 쪽으로 오다가 이제 국회 쪽으로 가서 시위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의 민심으로 본다면요. 예, 민심으로 본다면 네. 뭐 추워지는 게 이제 변수가 있지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새누리당은 왜 여기에 같이 찬성을 안 해줬냐 하는 그런 거를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비박 의원이라든가 예. 중도에 있는 의원들은 또 한편으로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어떻든 지금 보수 세력들은 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에는 철회했습니다만은 네. 또 야당의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이 전국의 수습안을 못 내는 야당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찬성하는 것도 또 부담인 측면이 있어요. 네. 또 이 여론이라는 거는 또 바뀌고 다음 선거를 치르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그 민심을 많이 영향받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예. 자기 표를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금 비박이나 중도에 있는 의원들은 그러한 고심하는 흔적들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당분간 이번에 주말에 또 촛불 민심이라든가 예. 대통령 또 지지율이 연 3주째 지금 5%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런 거의 변화라든가 또 다른 전국의 이런 변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탄핵에 대해 주도하겠다라고 네. 탄핵으로 이제 승부수를 건 거로 봐야죠. 네, 그렇군요. 한편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이제 의결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화될 텐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까? 오늘 아침에도 지금 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니까 뭐 거부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좀 밝히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청와대가 이제 입장이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은 뭐 야당이 자꾸 조건을 바꾼다고 얘기했지만 청와대도 달라지는 네, 조건에 네, 따라서 입장이 자꾸 그렇습니다. 바뀌니까 네, 네.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특검법 딱 나오면서부터 청와대 말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중립적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예. 중립적 특검을 통해서 뭐 중립적 특검. 근데 그게 첫날은 청와대만 이야기하더니 두 번째 날 어저께 정도에는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도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정현 대표도 이야기했고 조원진 의원도 이야기했고 저게 뭔가 짬짬이가 있고 좀 신모 원료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의구심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검 추천돼 오면 예. 이거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치는 거. 그다음에 특검 수사 진행 과정에 지금 수사 공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트집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걸 갖고 연결시켜 놔가지고 헌재에서 다툼할 때도 그걸 비빌 언덕으로 삼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나 이제 새누리당의 그 친박 세력이 하는 일들이 뭔가 의구심이 드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첫 단추인 특검을 갖다 받아들일 것이냐 예, 예. 거기서부터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특검은 물망에 오르는 분들은 많이 거명이 되고 있지만 예.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인물이 특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말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내주에 가서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인선을 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될 텐데 예. 아직도 저는 그 추천인 가운데 두 사람이 다 굉장히 강성이라고 청와대가 생각을 하면 예.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청와대 움직임은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예.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예. 결국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에는 말을 바꾼 셈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굳이 말하면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전제를. 이제 그래서 반드시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측면이 그랬죠.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말을 바꾼 셈이죠. 말을 바꾼 거고 또 이번에는 이제 중립적인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 예? 이렇게 하는 거를 중립적이라는 조건을 단데다가 또 어저께도 특검이 이제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지금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중립적인 특검이 아니면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고 일단 지연 전술을 지금 대통령과 좀 청와대는 지금 현재 시간 벌기 지연 전략을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통해서 뭔가 국면의 전환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건데 네. 중립적 특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거죠. 특검 임명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나중에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할 때도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 방향이라든가 이러지 않은 거로 해서 중립적이지 않다. 수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로 수사에 바로 제때 응하지 않고 예. 시간을 끌거나 결국에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응하지 않기에는 너무 국민적 비난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응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네. 그런 효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중립적인 조건을 다니까 피의자가 좀 조사받을 사람이 왜 자기에 대해서 조사할 특검에 대해서 뭐 중립적이니 많이 조건을 다느냐 네, 하는 네. 야당의 주장도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는 거죠. 또. 네, 네. 거기에 제가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 이제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지금 이 국면이 점점 게임화가 되고 있어요. 정치 게임화가. 예, 예. 실랭이를 벌이는 식으로. 네. 그것도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그 국민 때문에 입장에서.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해하고 예.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저희 야당은 빌미를 주고 있고 청와대나 친박은 그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 중립이라는 게 게임의 재료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립적이냐 중립적이지 않느냐는 피의자인 대통령으로서는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고 그래서 예. 재판부가 중립적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게 우리나라 법에도 소송법에도 있죠. 열어놓고 있지만 예. 검찰이 중립적이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따지게 돼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 중립 운운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이렇게 특검의 중립화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은 일단은 대면 조사를 계속해서 요청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을 앞두고 검찰의 지금 자존심, 검찰이 지금 움직임 보면 이제 한 보름 전에 검찰하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검찰이라는 게 이제 권력의 흐름을 역시 굉장히 빨리 읽고 그다음 민심의 흐름도 굉장히 이제 의식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네. 피의자로 규정했고 이제 공동 전범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에 응하지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네. 특검에 넘기기 전에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기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예. 그렇기 위해서 이제 대면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대면 조사를 이제 청와대가 응하지 않자 이제 나름의 이제 소위 압박 카드도 이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럴 예. 경우에
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분명한 증거 자료들이 있다. 예. 진술 자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라고 이제 거론됐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 네. 박 대통령의 거기 육성 녹음이 들어있다는 건데 예.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의 전 수석의 여러 가지 이제 수첩 이런 메모 이런 데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 다 들어있고 근데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육성 녹음을 박 대통령 육성 녹음을 바로 틀어줘 버릴 수도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위협적인 카드도 간절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은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어떻든 저기 청와대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시간 벌기라든가 이런 전략적 고려만 하지 말고 예. 좀 전향적으로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새로운 또 국면 전환의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 이제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을 써서 발끈을 했는지 10초만 공개해도 끝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렸단 말이에요. 예. 검찰로서는 네, 네. 굉장한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로서는 이게 체면이 걸린 조직이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예. 그다음에 적어도 압박을 상당히 가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검찰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 한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데 네. 요 보름 사이에 검찰 태도 이전을 보면 검찰이 최순실, 우병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알아야 되는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있었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 미리 검찰이 수사권을 갖다 적절하게 발휘했으면 네. 사태가 여기까지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의 반성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 게 솔직한 예. 심정입니다. 예. 계속해서 어떤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 오늘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은 비아그라가 계속해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는 고산병 치료 목적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또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 이번에 국정농단 이 파문에서 보면은 네.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스캔들, 권력 스캔들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만은 권력 스캔들 과정에서 이 주사제, 그다음에 약, 이런 비아그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론되고 하는 건 아마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저께 청와대에 이제 여러 가지 주사, 뭐든 피로 회복과 관련된 여러 주사, 뭐 감초 주사니 뭐 이런 것들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 네. 비아그라까지 이야기 나오게 됐는데 비아그라를 진짜 청와대에서 왜 구입했는지 진짜 의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은 뭐 고사 아프리카라든가 고산지대 방문을 앞두고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성적인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그런 고산병에도 이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샀는데 현재까지 쓰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해명은 했더라고요. 예. 근데 참 청와대가 그러한 것들을 왜 평소에는 잘 없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좀 네. 안타깝기도 하네요. 전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이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사제라든지 약제라든지 비아그라까지 이런 약제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이런 약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과거 청와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과거 청와대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예. 이것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것이냐의 논의가 네. 결국 귀결이 돼야지 네. 이런 가십성 기사 갖고 네. 논란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거는 네. 본질을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약품들 가운데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의약품을 갖다가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디선가 따져보고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예. 이걸 갖다가 이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가십성 기사를 갖다 너무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긴 한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과거 청와대 얘기를 여쭤봤던 이유가 저는 사실은 어떤 아프면 의무실이라는 게 있고 병원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별도로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건가 궁금해서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알도리가 없겠죠, 사실은. 청와대 네.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기자로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과거와 정확하게 비교한 건 아닌데 청와대 이제 의무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의무실이라는 게 이제 주치는 평소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는데 예. 의무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일 출근하고 의무실인데 이제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데 예. 또 이제 직원들과 관련된 일도 좀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보면은 태반 주사, 뭐 감초 주사, 마늘 주사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한 2년 동안 거의 이런 이 주사를 굉장히 많이 수백 개 등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거를 과연 누가 썼느냐?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주사가 원래 과거에는 별로 없었죠. 이런 주사제가. 네. 그런데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거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누가 썼느냐? 과연 대통령이 썼느냐, 대통령 측근이 썼느냐, 아니면 직원들이 네. 썼느냐에 대해서 청와대 해명은 경호실 직원을 비롯해서 네. 전 직원들의 건강 관리용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평소에 다른 공직 사회에는 없는 거를 왜 청와대가 구입했느냐? 네. 그리고 했다면 또 구체적으로 청와대 직원들 누가 썼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를 구입한 곳이 뭐냐면 박 대통령을 대리 처방했던 차은병. 차은병원에서 일했던 의사가 있는 녹십자 네. 거기에서부터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어떻든 이번에 비아그라도 그렇고 평소에 다른 청와대 때는 이런 거를 하여튼 구입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네. 청와대가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시선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도 좀 많이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자괴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몰랐을 수가 없고 몰라서도 안 되는 일들이고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권력 핵심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입니다.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에서도 근무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몰랐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김기춘 실장이 여태까지 또 한 말 중에 허위로 드러난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을 수 없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예, 예. 네.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심이라는 거는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일본 지진 아베 총리 그 조치하고도 계속 비교 많이 되죠, 지금. 그럼요. 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근엔 좀 바뀌었습니다만 한 2, 3년 동안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로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 같지 않은 네. 재난에 관한 한 뭔가 구멍이 나 있는 정부 같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김기춘 전 실장이 여성 대통령이라서 솔직히 못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통령이라는 공직에 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앞서는 것이지 거기 여성이라서 못 물어보고 남성이라서 못 물어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예.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죠. 네. 저도 김기춘 전 실장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 못하는 게 참 너무 많은데 일단 아까 방금 말했처럼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일에 대해서 네. 여성 대통령이라서 다 솔직히 못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네. 국가 운영, 국정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리고 세월호라는 그런 비참한 예. 위중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여성이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못 물어봤다라고 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정을 여성, 남성 구별해가지고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자기가 국회 가서 답변하기 전에 네.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니 제가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습니까라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요번에 청와대가 7시간의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하는 자료를 띄웠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7시간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서면 보고 받은 것들 외에 예. 유선으로 보고 받은 것도 있고 유선으로 지시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예, 이제 예. 그런 궁금증은 풀리는데 대면 보고 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그러니까 유선으로 그래도 보고받은 서면으로 보고받은 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컴퓨터로 서면을 했으니까. 그러나 유선으로 지시한 것들이 나온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네.
거기에서 대면 보고가 당연히 이루어졌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 비서실장 그 중대한 사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을 찾아가서 네. 만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보조하는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대면 보고가 비서실장뿐만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는 거를 계속 지금도 모른다고 하는데 과연 뭐 그거를 지금 입증하는 결정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걸 모른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최순실의 이러한 국정개입에 모른 거를 자괴감이 든다 그러는데 예. 진짜 비서실장으로서 이 부분은 엄청난 책임을 지고 알겠습니다.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좀 속보가 하나 들어온 거 좀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거든요. 현 상황에서 사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소식이긴 하네요. 어떤 생각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을 갖다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렵겠다라는 걸로 저는 일단 읽히고요. 예. 어저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국무회의 가가지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이 적절했느냐, 또 책임 있는 발언이냐 예. 그것과는 별개로 네. 내각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이 검찰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사가 행해지고 있고 예. 그 조사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그 본인도 범인이 컸을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뭐 얼러트를 갖다 뭐 이렇게 경계심을 갖다 주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자막으로 한두 소식만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자세한 그 사인 배경 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임 배경에 대해서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김현웅 법무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실제로 저는 사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사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장관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예. 네. 후임이 지금 현재 임명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후임을 내도 야당에서 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더 탄핵을 앞두고 후임을 임명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의 시점이 좀 나왔네요. 사의를 표시한 시점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얘기하는군요.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근데 직접 사임하는 건 아니네요. 사임은 아니고요. 예, 사의를 사의를- 표명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도는. 보기에는 네. 저런 게 이제 현재 사임하는 게 도리라고 하는 측면이라는 본인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네. 본인 이제 거기에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고민이 일단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을 맞붙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네. 소위 검찰의 이 수사 개별 사건은 아니지만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그래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굉장히 입지가 좀 어려워지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네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의 설이네요. 지금까지는 사의를 했다라는 표명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의 설 정도까지만 사의를 했다라는 예. 의중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검찰과 관련된 분들이 잇따라 이제 저렇게 하는데 예. 저는 저것이 좀 더 넓혀서 이렇게 보면 네. 총리를 국회에서 지명을 해서 네.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의 저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재의 내각 시스템으로 네. 이 난국을 갖다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 쓰느냐 마느냐 누가 임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예. 지금 그 신뢰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저분들의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 뭐 이런 거는 별개로 네. 저 사람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걸로 봐서 예. 다시 한번 이제 그 거국 내각 구성 이제 새로운 총리가 새롭게 진용을 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군요. 지금 최재경 저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날 임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 검찰 수사를 보고받고 사실상 지휘하는 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사의 이제- 설이긴 하지만요. 네, 설이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그 중간에서의 참 고민스러운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지금 현재 굉장히 권력 내부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네네. 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 이런 또 법무부 이런 사회에 굉장히 이 검찰 수사를 둘러싼 권력 갈등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을 내부 비치는 거거든요. 예. 권력 갈등 속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만두는 사의를 표명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떻든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어떻든 대통령은 최대한도로 이 계속 대통령직에 남아 있으면서 뭔가 국면 전환을 바라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굉장히 오게 되고 또 야권은 이 국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은 국회 추천 총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 대신 새로운 내각을 짜는 거로 갈 거냐, 계속 청와대를 이제 압박하고 공격하는 거로 갈 거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근데 저런 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야권에도 역풍과 순풍의 이런 양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그러한 자기네 어떤 이익 대선 전략이라든가 또 청와대 자기네 지키기라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진짜 국가의 지금 경제적인 현재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안보 위기 이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청와대와 야권도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드는 생각이 지금 사실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검찰 조사 나온 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조사 나온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반응은 검찰 못 믿겠다. 검찰을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라도 또는 좀 민정수석을 통해서라도 검찰 좀 마사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 빚어졌을 가능성도 사의설이 사의 표명으로 확인이 됐나 봅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청와대도 좀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청와대 입장도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이제 사의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청와대로서도 지금 사표 수리 여부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일종의 촛불 민심의 하얀 목소리 이제 그거는 이제 거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탄핵을 이제 국회 차원의 탄핵을 앞두고 검찰 수사와 탄핵 요거를 듣고 이제 상당히 이제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렇게 소위 버티면서 승부를 벌이는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굉장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도 쓰고 중립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정면 검찰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불행한 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다음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